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이 시기에 드실만한 제철 생선을 소개하는 특별편입니다. 상세한 소개를 위해 전국이 아닌 동해안으로 범위를 좁혔고 서해 남해의 추천 생선 영상은 따로 준비 중입니다. 겨울이 제철이라 해도 시기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품목들이 있죠. 해서 매월 추천을 드리면 좋지만 아직 그건 힘들기에 우선 현재 시기와 산지 특성을 고려해 추천액감을 추려봤습니다. 개인적 의견도 많이 반영된 점 참고하세요. 동해안의 다양한 가자미는 대부분 이제 제철을 맞죠. 이건 그중 가장 맛있다는 줄가자미입니다. 돌같은 등의 돌기 탓에 흔히 이시가리라고 불리나 이게 잘못된 표현인 건 익히 알려졌죠. 가을까진 뼈가 억세서 포를 떠먹기 좋았지만 이젠 산란기를 맞아 뼈째 썰어 먹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산란기면 맛이 떨어지지 않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얘는 산란기에도 맛이 충분할 만큼 지방이 많거든요. 진한 단맛에 오독오독 터지는 재밌는 식감까지 모두 즐길 수 있죠. 참고로 동해안 심해에서 잡히는 건 남해산보다 육질이 더 단단합니다. 단 문제는 가격인데 제 맛을 내는 키로급 이상은 1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허나 묵호항 등 자연산 위주의 시장에선 덜어 좀 저렴하게 팔리기도 하니 기회가 되면 한번 드셔보셔도 좋습니다. 괜히 최고급 어종이 아니거든요. 다음은 이름처럼 붉은 채색이 특징인 동해 중북부 특산종 홍가자미입니다. 이맘때부터 산란을 위해 연안에 몰려들며 어획량도 많아지는데요. 평소엔 차고 깊은 심해에서 거미불가사리를 먹고 삽니다. 줄가자미와 습성이 유사하죠? 그 밖에도 둘은 공통점이 좀 있는데 이놈의 배를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배에 피멍이 든 것 마냥 보랏빛을 띠는 줄가자미처럼 얘도 배가 붉은색을 띠죠. 크고 성숙할수록 붉은기가 강하니 상처가 난 걸로 오해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겨울엔 꽤 지방이 들고 맛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줄가자미 하위 호환으로 여깁니다. 대신 가격은 반도 안 되죠. 참고로 이것도 키로급은 나가는 게 맛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흔하진 않으니 큼직한 홍가자미가 보이면 한번 드셔보세요. 가성비도 좋고 하루 유통이 거의 없기에 산지 한정이란 희소성 메리트도 있죠. 세 번째는 돌가자미입니다. 이놈의 일어명이 이시가리인데요. 고로 이시가리란 말은 사실 얘를 가리켜야 맞죠. 이름처럼 등에 단단한 돌기가 특징으로 국내 전역에 서식합니다. 보통 이런 작은 새꼬시형이 시장에 많이 보이지만 제가 추천하는 건 산란기 직전 제철인 자연산입니다. 사실 돌가자미는 국내 가자미리 중 가장 대형종에 속합니다. 맹간한 광어보다 크게 자라는데 이런 건 동해 쪽에서 자주 보이고요. 이건 3kg짜리인데 덜어 5kg가 넘는 것도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돌이란 이름답게 광어 못지않은 단단한 식감을 자랑하죠. 제철인 지금은 살에 단맛이 드는데 특히 지느러미살은 정말 달콤합니다. 가격도 괜찮아서 지금 드실만한 횟감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흔히 물가자미, 경북에선 미주굴이라고 불리는 기름가자미입니다. 이름처럼 기름같이 미끄러운 점액을 내뿜습니다. 까만 지느러미도 특징이죠. 흐느적대는 외모만큼 실제로 살도 뼈도 아주 무릅니다. 해서 연중 뼈째 먹는데 씹을수록 고소해서 은근 매니아층이 있죠. 또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단가 자체도 아주 저렴한데 뼈째 먹다 보니 실수율도 높거든요. 맛, 가격 둘 다 만족하는 세 번째 추천횟감입니다. 그 밖에 거의 대부분의 가자미가 이제 산란을 앞두고 제철을 맞습니다. 봄도다리로 유명한 문치가자미도 봄엔 사실 산란기라 맛이 떨어지죠. 이건 배의 노란색 V자 무늬 탓에 노란가자미로 불리는 참가자미입니다. 표준명 노란가자미는 전혀 다른 종이죠. 어쨌든 이름에 참자가 붙었다고 맛은 좋은데 씨알이 작은 편이라서 보통 뼈째 썰어 먹습니다. 지느러미가 얼룩덜룩한 이건 강도다리입니다. 보통 작은 양식이 많이 유통되나 사실 별 맛은 없죠. 근데 겨울 동해에서 나는 자연산은 맛있습니다. 물론 크면 클수록요. 이것도 의외로 크게 자라거든요. 3kg이 넘는 이런 놈들은 광어보다도 맛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자미류는 뭘 골라도 실패는 없을 때죠. 여기서 볼락류는 무슨 볼락이란 이름을 가진 양볼락과 어종들을 말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누르시볼락입니다. 푸른 지느러미와 갈색빛 채색, 몸통의 굵은 가로무늬가 특징이죠. 우럭보다 맛있다 하여 참우럭이라 불리는데 요샌 예전보다 많이 보이는 느낌이네요. 띠볼락이란 아주 닮은 생선도 있지만 그건 심해성 어종으로 시장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얘도 겨울이 제철이며 육질도 단단하고 맛도 좋은데요. 대형종은 아니라 킬로그램이면 큰 편인데 시원한 탕과 회맛을 보기엔 충분하죠. 다음은 국민생선 조피볼락, 즉 우럭입니다. 연중 양식과 자연산이 모두 유통되지만 여기선 겨울에 잡힌 큼직한 자연산을 말합니다. 흔한 양식 우럭은 크기가 작지만 자연산은 2kg 이상 자랍니다. 이런 건 소위 개우럭이라 불리죠. 이건 4kg 좀 안 되던 놈인데 실제로 보면 꼭 자바리 같아요. 이런 건 귀한 대접을 받고 맛도 좋습니다. 저는 겨울 개우럭은 돌돔과 동급으로 여깁니다. 물론 돌돔보다 단가는 훨씬 저렴하죠. 회도 좋고 특히 곰국처럼 진한 탕이 끝내줍니다. 또 껍질 내장 쓸개까지 버릴 게 하나 없죠. 대신 이 볼락류는 공통적인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대두라는 거. 그래서 수율은 아주 낮습니다. 다음은 흔히 도루럭이라고 불리는 개볼락입니다.
연안 바위밭에 사는 작은 생선인데 100% 자연산으로 시장에선 은근 보기 드물죠. 현지 낚시꾼들 중엔 이걸 최고로 꼽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맛은 좋습니다. 육질의 쫄깃함도 육수의 시원함도 조그만 게 어느 고급 어종 못지않죠. 특징으론 작은 체구와 갈색빛 채색, 얼룩덜룩한 무늬 정도를 들 수 있겠네요. 예전엔 연안에서 흔한 생선이었지만 요샌 개체수가 많이 줄어 귀한 몸이 됐죠. 혹시 시장에서 이 녀석이 보이거든 한번 드셔보세요. 크기가 작아 손질이 번거롭고 수율도 낮지만 맛을 보면 실망하진 않으실 겁니다. 투박하지만 단단하고 달큰한 회에 술을 부르는 시원한 탕까지 모두 챙겨 드세요. 다음은 이름처럼 몸에 난 세 가닥의 무늬가 특징인 새줄볼락입니다. 무늬와 채색만 빼면 우럭과 똑같이 생겼기에 현지에선 보통 황우럭으로 통합니다. 우럭만큼 크게 자라는 대형종이며 동해 북부 지역의 특산종이죠. 이건 2.5kg짜리였는데 이거보다 큰 놈들도 종종 나옵니다. 찬물에 사는 특성 탓에 단단한 식감을 자랑하며 겨울엔 지방도 많이 쌓입니다. 동해에서만 볼 수 있다는 희소성과 적당한 가격도 장점이고요. 이렇게 단단하고 억센 뼈에선 아주 진한 육수가 우러나오니 종류 불문 이런 볼락류 생선을 사실 땐 꼭 서더리를 챙겨 받으세요. 그리고 탕은 맑은 탕을 추천합니다. 별다른 양념 없이도 아주 좋은 맛을 내거든요. 비린내도 일절 없어서 정말 맛있습니다. 물론 달큰한 회는 기본이죠. 그 밖에도 가자미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볼락류 역시 지금 제철을 맞습니다. 이건 보통 황열기라 불리는 노랑볼락입니다. 이건 서너지만 가끔씩 활어로도 볼 수 있는데요. 역시 귀하고 맛이 좋은 생선입니다. 역시 크면 클수록 좋으니 보일 때 잡으세요. 여기도 놀이끼리하게 생긴 녀석이 또 있네요. 황볼락이란 놈입니다. 노랑볼락, 황볼락 이름도 헷갈리죠? 얘는 산지에서도 활어로는 거의 유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어로 팔리는데 선도만 좋으면 뭐래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럴수가. 이제 겨우 가자미 볼락류를 소개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것저것 다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에 주절주절 말이 너무 많아졌네요. 이어서 추천드리는 동해안 겨울의 감은 바로 보거류입니다. 많은 보거류도 추운 겨울에 제철을 맞는데요. 동해안의 다양한 식용보거 중 먼저 추천하는 건 건복입니다. 시장에선 밀복으로 통하죠. 건복이라면 상인분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동해산 보거 중에 가장 흔하고 저렴한 녀석인데요. 그래도 단단한 회의 식감과 시원한 국물 맛을 보기엔 부족함이 없죠. 그리고 밀복은 독이 없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하는데 이 녀석은 알과 간, 껍질에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다만 일이라고 부르는 수컷의 정소는 독이 없고 맛이 좋아서 별미로 여깁니다. 맛도 식감도 아주 크리미한 부위인데요. 이렇게 따로 팔기도 합니다. 두 번째 추천 보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까치복입니다. 날이 쌀쌀해지는 가을부터는 동해안 전역에서 까치복의 여행량이 크게 늘죠. 전문점에선 참복 바로 아래가 까치복일 만큼 나름 고급 보거로 통하지만 동해안 시장에선 흔한 탓에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습니다. 보거류 마지막은 자주복입니다. 사실 참복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국산 보거 중 가장 크고 맛있고 비싼 종입니다. 전문점에서도 봄에 나오는 황복을 제외하면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죠. 시장에선 전문점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손질이 정교하지 못하고 부요리가 없다는 단점이 있기에 검증된 단골집이 있는 게 아니면 차라리 가성비 좋은 건복이나 까치복이 낫습니다. 아시겠지만 보거류는 육질이 너무 단단해서 아주 얇게 회를 떠먹죠. 하지만 시장표 보거회는 이렇게 좀 투박한 스타일입니다. 본즈, 미나리 그런 것도 없죠. 저런 건 따로 챙겨가서 곁들여도 좋고 간장만 아주 살짝 찍어서 천천히 음미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거하면 역시 또 질이죠. 이건 대구회 때와 까치복을 넣고 끓였었는데 아주 맑고 가벼운 보거 육수의 시원함은 정말 최고죠. 복국이 괜히 인기인가요? 대신 과음 조심하세요. 참,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건 모든 보거류는 절대 자격증 없는 개인이 손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길잖아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이제부턴 소위 잡어로 통용되는 생선들 중 겨울에 맛있는 놈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겨울에 많이 잡히고 제맛이 드는 청어인데요. 한번 잡힐 때 많은 양이 잡혀서 아주 흔하고 가격도 무척 저렴하죠. 활어, 선어 모두 회로 먹는데 기름기 오른 청어는 살맛이 정말 고소합니다. 단 이자카야나 일식집에서만 청어를 드셔보셨다면 시장표 청어회에 놀라실 수 있는데요. 청어는 장가시가 엄청나게 많은 생선인데 시장에선 이게 잘 처리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를 감수하고 먹을 만큼 맛이 좋으니 한 마리 끼워 넣어서 맛이라도 보세요. 두 번째 추천 잡어는 동해안 지역의 특산 어종인 도루묵입니다. 톡톡 터지는 알의 식감이 재밌는 도루묵은 보통 구이나 찌개로 많이 먹죠. 사실 회도 맛있습니다. 특히 수컷이 횟감으로 적당한데 의외로 쫄깃하고 달달합니다. 그리고 회든 구이든 가장 맛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이죠. 한겨울로 접어들면 알은 식감이 질겨지고 살은 퍼석해집니다. 참고로 도루묵회는 강원 북부 지역에서 주로 많이 먹습니다. 세 번째 추천 잡어는 빨간 채색과 대비되는 파란 지느러미가 인상적인 성대인데요.
동해안 전역에서 사철 보이는 녀석인데 여름에 많이 잡히지만 사실 제철은 겨울입니다. 그야말로 잡어 중에 상잡어 취급받는 놈이지만 겨울엔 얘기가 다릅니다. 살이 통통하게 차오르면서 단맛이 진하게 들거든요. 이때는 여느 비싼 횟감 안 부럽습니다. 크기가 작고 수율도 낮지만 대신 값이 저렴하죠. 사실 딱히 개별 시세를 할 것도 없이 거의 서비스 생선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니 겨울철 동해안 어시장에서 횟감을 구매하실 땐 성대를 서비스로 요청해보세요. 아마 흔쾌히 오케이 할 겁니다. 근데 메인 생선보다 더 맛있을지도 몰라요. 참, 얘도 의외로 탕이 맛있으니 이왕이면 서더리도 꼭 챙겨오세요. 마지막 추천 횟감은 바로 흰꼴뚜기입니다. 무늬오징어가 바로 이 녀석을 말하는데 오징어의 왕으로 불릴 만큼 가장 비싸고 맛있는 녀석이죠. 원래 따뜻한 물을 좋아해서 남해안과 제주 일대에 서식하는 종인데 동해안 추천 어종으로 이 녀석을 소개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회가 정말 부드럽고 달콤한 데다가 이렇게 저렴하게 맛볼 기회는 드뭅니다. 그러니 사라지기 전에 드셔보시길 권해드리며 추천 횟감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특집편인데 그냥 마치긴 뭐해서 탕거리용 생선도 몇 가지 추천드릴게요. 겨울엔 또 뜨끈한 국물이 땡기잖아요. 이번에도 고르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회보다 탕에 더 적합한 생선들 소개. 먼저 첫 번째는 매운탕 맛있기로 소문난 생선이죠. 바로 삼식이라는 별명이 더 익숙한 삼색입니다. 동해산은 채색이 화려하고 덩치가 큰 게 특징이죠. 보통 삼색이는 살이 물러서 회보단 탕이 유명하지만 산란기 직전인 지금은 살이 많고 육질도 제법 단단해서 회도 좋습니다. 대신 한겨울엔 알이 차면 살이 물러지니 그땐 시원한 탕으로 즐겨야죠. 정말 채색이 제각각이죠. 단점은 동해 삼색이는 서해에 비해 사이즈가 커서 단가도 꽤 나간다는 겁니다. 생각처럼 싸진 않아요. 이게 서해산인데 채색이 좀 어둡죠. 탁한 뻘지대에 살아섭니다. 다음은 뚝지라는 생선입니다. 아마 도치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빨판을 이용해 어디에나 쩍 달라붙어있는 풍선같이 생긴 재밌는 생선이죠. 대개 수컷은 살짝 데쳐서 숙회로 먹고 알배기 암컷은 알탕으로 먹습니다. 알탕이 인기가 많아서 가격은 암컷이 좀 더 비싸고요. 요새 동해안 전역에서 흔히 보이고 가격도 저렴하니 한번 드셔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름이 좀 생소할 텐데 동해안에서 망치, 망챙이 등으로 불리는 녀석입니다. 동해 쪽 수산시장엔 이렇게 꼭 아기 비슷한 대가리 큰 생선들이 있죠. 바로 얘네들입니다. 표준명은 고무꺽정인데요. 왜 대가리 큰 생선은 국물이 맛있다는 말이 있죠? 얘네가 그래요. 수율도 낮고 육질도 무르지만 대가리가 크고 뼈가 단단해서 탕에는 최적화된 생선이죠. 동해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물망치탕의 재료도 바로 이 녀석입니다. 탕거리용 선어도 이렇게 흔하고 값도 무척 저렴합니다. 근데 이쪽과 생선들은 생긴 게 다 비슷해서 구분이 아주 어려운데요. 이건 망치와 무척 닮았지만 주먹물수백이라는 같은 과의 다른 어종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상인들은 이들을 구분합니다. 아까 그건 망치, 이놈은 감자떡이라고 부르거든요. 맛은 뭐 둘 다 좋습니다. 마지막 추천하는 탕거리용 생선은 미거지입니다. 물곰탕, 곰칫국의 재료로 쓰이는 녀석이죠. 동해안 특산종으로 덩치가 아주 커서 보통 물곰이라 부르며 꼼치와 구분합니다. 가격도 가장 비싸고요. 그래서 미거지로 곰칫국을 끓이는 집은 꼼치를 쓰는 집에 비해 가격이 높죠. 얘네들은 크기가 커서 따로 구매하시기보단 전문점에 가서 드시는 게 낫습니다. 시장에선 선어뿐 아니라 이렇게 활어도 보이는데 여긴 또 비슷한 여러가지 종이 섞여있네요. 어쨌든 물컹한 꼼칫국은 호불호가 꽤 갈리는데 매니아들은 그 시원한 국물의 유혹을 참기 힘들죠. 탕거리용 생선 추천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맛있는 생선이 너무 많아 고르기 힘들었네요. 오늘 빠져서 억울한 생선들에겐 다음 기회에 꼭 소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전 모든 생선에게 공정한 생선 선생이니까. 뭔 개소리야! 네, 개소리였습니다. 어쨌든 벌써 올해도 한 달이 안 남았네요. 즐겁고 뜻깊은 연말 보내시고 맛있는 수산물도 많이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